부산의 첫 백신 접종 센터인 부산 진구 접종센터에서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최근 백신과 관련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6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으로 부산 진구 소재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또한 울산의 모 사업장 직원 9명이 확진됐는데 이들 중 부산 거주자는 2명이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 이동에서 주민들이 마을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 교육을 받고 마을 안심지도를 만드는 등 골목 환경 개선에 직접 나섰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최초의 코로나19 광역접종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돼가는 요즘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떠돌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진구 75세 이상 1차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전체 74%, 2만 1000여 명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8,400여 명의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접종은 지역별, 고령자 순서대로 진행돼 오는 6월까지 75세 이상 어르신과 필수 접종자의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6월 말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중증 어르신들 그리고 필수 요원들 등에 대한 접종은 거의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진구는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14,000여 명분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일 접종 인원을 확대,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접종 인원을 초기에 450명에서 진행하다가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800명까지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봐지고요. 추가 의료진을 확보해서 백신 접종, 하루 백신 접종 양들을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물질을 넣는다는 괴담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해 물을 넣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산 진구는 그야말로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저희 백신 접종 센터만 하더라도 그 소분하는 과정들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가 있고 또 접종하시는 어르신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접종 후 부작용을 은폐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지만 부산광역접종센터는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경증 반응이었고요. 대부분 백신 접종센터에서 15분 대기하시는 동안에 그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이상 반응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무책임한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일정을 조정해 추가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주말에도 접종센터가 운영된다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일반 시민 대상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6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으로 목욕탕발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진구 소재 한 목욕탕에서 이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6명입니다. 또한 울산 울주군의 모 사업장 종사자 9명이 부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는데 이들 중 부산 거주자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몇 주보다는 확산세가 주춤한 상태이지만 숨어있는 감염을 통해 산발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말부터의 확진자 규모가 워낙 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숨어있는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나 만남이 조금 이전보다는 활발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운대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가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구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센터 개소 시기를 사흘 앞당겨 문을 열고
코로나 백신 접종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문화복합센터에 자리 잡은 접종센터에서는 오는 6월까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만 18세에서 64세까지의 일반 성인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면서 지역의 백신 접종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부산시는 의료기관 무료 진단검사를 내세우며 빠른 검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2월 최초로 마스크 무상 배부를 했던 기장군은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무상 지급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장군 보건행정과 이상식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벌써 5차 지급입니다. 1인당 20매를 배부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국민들에게 나눠준 마스크는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저희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 배부를 시작하여 4차례에 걸쳐 420만 장의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5차 지급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유행에 대비하여 국민 1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KF94 마스크 20매씩 총 352만여 장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772만여 장의 마스크를 배부하게 됩니다. 지금 마스크 배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 배부를 하여야 할 일을 기초지자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772만여 장의 마스크를 확보하여 배부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장군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기장군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특수업종 종사자들은 추가로 20매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 기장군에서 이 정한 특수직종 종사자는 우리 기장군 주민들과 다수 접촉하는 관내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마을버스, 기장군 버스의 기사와 택배기사,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 등이 해당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우리 기장군 국민들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하시다면 우리 국민들 또한 안전하다 판단하여 추가 지급하게 되었고 대략 한 3만여 장의 마스크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지급 계획과 함께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안정되지 않는다면은 오는 9월경에도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한 20매씩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우리 기장군은 기장군 보건소 그리고 정관보건지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기준 현재 51,43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백신 접종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3,469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내일 4월 22일부터는 기장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현재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저희 기장군은 정부 지책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반송 이동은 정책 이주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머지않아 젊은 층이 유입되고 골목에는 문화가 스며들어 새로운 활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생활골목 환경 개선에 나섰는데요.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오늘은 도시재생대학의 셉테드 안심지도 제작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60년대 정책 이주 지역으로 조성된 반송 이동 일대입니다. 5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동네는 노후화됐습니다.
좁고 꼬불꼬불 미로 같은 골목길, 구석구석 가로등이 있지만 밤이 되면 불빛이 약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패갑니다. 지금 현재 악취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 건물의 흙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이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이 이 동네 환경을 하나씩 바꿔보기로 한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반송이동의 마을 지도를 들고 안전한 동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사는 동네를 잘 아는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공폐가가 너무 많으니까 옆집에서도 많이 불편하고 또 보는 주민들도 많이 미관상에 좋지도 않고 그런 집들이 이렇게 방치가 돼가 있으니까 애들이 청소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좀 엉뚱한 곳에 설치된 전봇대 그리고 불법 주정차, 좁은 골목 내 설치된 CCTV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또 보행자 안전 문제 등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들을 주민들은 쏟아냈습니다. 이날 도시재생대학의 주민과 함께 해운대구와 경찰도 동행했는데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 외에도 그 주민들이 더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시설 붕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구청의 관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경찰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될 반송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올해는 골목 상권 활성화와 가로 환경 개선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문화거리가 창출이 되고 또 도시재생 근린 생활시설들이 보완이 되면서 이 지역에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던 범죄로부터의 위험성, 또 보행 공간의 부족, 또 쉼터의 부족, 또 문화 불모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공감 생활 골목 환경 개선을 위한 이날 도시재생대학의 셉테드 안심지도 제작 수업.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살기 좋은 동네로 가꿔 나가야 할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한 곳만 멍하게 바라보는 상태. 요즘 말로 멍 때린다라고 하죠.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건 불멍. 또 바닷가 파도나 수도권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는 건 물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4년 서울 광장에서는 처음으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심박 그래프를 보인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입니다.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게 이 대회의 취지죠.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워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네덜란드로까지 번지면서 국제 대회로도 개최가 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는 부산 영도바다에서도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자 홍성신 씨는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누워서 하늘 보면서 아무 생각을 비우니까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꽉 차 있는 이런 어떤 경지,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가져보자. 그런데 이렇게 멍때리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인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멍하니 있을 때 우리의 맥박과 심장의 박동은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곤할 때 몸을 쉬어주는 것처럼 뇌에도 잠시간의 휴식을 주는 거죠. 그러는 동안 이 뇌는 그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냅니다. 그래야 기억력도 더 높아지고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뇌공학과 정용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일을 할 때 뇌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더 활발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의 일상에 멍 때리기가 필요한 이유,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해상풍력 개발 전문업체 지윈드스카이가 하나투자증권과 함께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공동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민자 해상풍력 사업인 청사포 해상풍력의 지분 19.5%를 인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투자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윈드스카이는 지난 22일 청사포 앞바다에 4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연간 약 10만 메가와트시의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부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340만 시민들의 삶의 희망을 채워나가겠다는 시정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사업도 할 일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위기 극복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11일 동안 열립니다. 기장군과 기장군민들이 일광신도시 부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에 앞서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일광면 이장협의회 등 일광지역 주민들은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삼덕지구 1,500여 세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부산시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도 부산시가 무리하게 승인을 강행한다면 이후 교통 대란 등 주민 불편은 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종률 기장군의회 의원이 지방세나 세외 수입 납부 등 종이고지서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전자고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충북, 대전, 유성구 등이 모바일 고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바일 고지서를 도입하면 종이고지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과태료 체납 압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올해 최대 넉 달 동안 개방됩니다. 부산시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1차 개방을 하고 이후 서너 차례에 걸쳐 하구뚝을 추가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뚝 개방을 통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 생태계 중장기 복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하구뚝 개방 실험을 한 결과 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등 생태 복원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 이후 지역 경제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가덕도 신공항 기반 부산경제성장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천이 2000년대 이후 서비스업이 급속 성장했고 공항 개항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공항 복합도시 건설 등 지역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복합 물류 시스템 구축과 항공과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가상화폐 때문에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배를 벌었다느니 수백 배 대박이 터졌다느니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들리더니 최근엔 풍락으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가상화폐. 한 가지 분명한 건 묻지마 투자의 핵심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1억 찬금을 노리다간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